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좀 공부를 해보시니까 우리 과목은 또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죠. 예.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잖아, 그죠? 제일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공법, 민법, 또 어떤 법? 네,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다 만만한 과목들은 한 과목도 없어요. 다 만만한 과목들은 한 과목도 없고, 이 과목은 또 이 과목대로 또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거를 좀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민법 같은 경우에는 또 도움을 또 많이 줍니다. 주고, 공법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 중개업 할 때도 또 도움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중개업도. 그냥 다 필요한 과목들이 되죠.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업을 안 했죠. 공시법도 우리 이제 뭐 등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제 등기부 등본 있죠. 이런 거 이제 본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등기 관련 부분도 공부가 많이 되는 거니까 세법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다 필요한 과목들이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1차는 1차대로 원래 공부를 하는 거고 2차 과목에서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1차만 합격한다고 뭐 자격 주는 게 아니니까 2차까지 합격해야 되는데 2차에서 이제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합격 점수가 나오려고 하면 평균 60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우리 과목에서 80점 정도는 맞아줘야지 편안하게 이제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거의 하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거는 지금 이제 1월 달에 하는 건데 하여튼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요. 우리는 뭐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학을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서 중요한 시험 치고 나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끝이에요. 딱 60점으로 합격해도 합격한 사람이고 한 점 차이로 떨어져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불합격자예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밖에 없어. 이 사람이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게 필요 없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마지막에는 합격 불합격밖에 없으니까 다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처럼 결석을 하지 않는 거. 그렇죠? 물론 복습도 중요하긴 한데 결석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석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55페이지의 거래계약서. 오늘 앞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랑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확인 설명서랑. 그러니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표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했어요. 업무, 거래계약서랑 확인 설명서. 자,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라고 하는데 자, 거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거래가 있지요. 거래가 매매도 있고 대표적으로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통째해 가지고 부르는 말이죠. 거래를. 그래서 거래계약서. 그러니까는 매매 같으면은 이제 매매계약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죠. 작성해야 될 의무자는 개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이에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까? 중개가 아직 완성되기 전인데 거래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미리 작성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감정을 넣어서 막 나는 좀 업무를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미리 작성해 두는다. 안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감정이 들어가요. 막 문제에, 지문에. 그게 실제 시험 지문이라니까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공부할 때 마인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되겠죠? 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해서 몇 년간 보존하랬냐면 얘는 5년간 보존하래요. 5년간 보존하래. 자, 여기 확인설명서랑 또 비슷해요. 똑같아요. 확인설명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거래당사자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 그거는 5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하랬어요. 확인설명서는. 틀립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랬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5년간 보존하랬는데 원칙이요.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다. 경우 제외. 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전자계약 있죠. 온라인으로 이제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자계약을 말합니다. 전자계약. 오프라인은 없고 종이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계약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 거래계약서가 자동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하는 곳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따로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번 시험 나왔었습니다. 이번 시험 나왔었어요. 확인설명서랑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에 보관할 필요 없는 서류는 두 가지,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라고 시험 나왔었어요. 자, 작성, 교부, 보존 다 해야 되죠? 안 하면 의무기 때문에 안 하면 다 제재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 보존. 자, 그러면 자, 요거만 볼게요. 첫 번째, 표준서식. 자, 표준서식. 이거 아까 이 제목 이거 본 적 있지?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 표준서식 제목.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번에는 거래계약서죠. 아까는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했는데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누가 정합니까? 마찬가지 국장이라는 거예요. 국장이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 그런데 권장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그 서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네? 없습니까? 없네, 그지? 그러면 그 서식이 지금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느냐?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법에 정해져 있겠습니까? 거래계약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 거래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이 거래계약서가 법에 있겠습니까? 서식이? 표준 서식이 꼭 법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많이 쓰니까. 근데 없습니다, 서식이. 서식이 없다 이 말이지.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법에 별지 서식으로 없어. 아까 일반 중개 계약서는 서식이 있었죠. 14호 서식. 정석 중개 계약서도 표준 서식이 있었죠. 15호 서식. 근데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시험 질문입니다.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래가 워낙 좀 다양하니까 하나의 통일된 서식으로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서식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필수 기재 사항. 이것도 본 적이 있네, 그죠? 거래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필요적 기재 사항은 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될 사항이에요. 아까 이 필수 기재 사항 어디서 봤습니까? 필수 기재 사항. 자, 필수 기재 사항을 어디서 봤느냐?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봤죠? 일반 중개 계약할 때 이 필수 기재 사항. 필수 기재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일반 중개 필수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죠? 네, 아무 종에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종에 써도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 아무 종에 쓰면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만 넣고. 거래 계약서도 아무 종에 써도 돼요. 필수 기재 사항 넣고. 이면지, 뭐 A4 용지, 신문지, 휴지 이런 데다가 필수 기재 사항만 넣고 9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넣고. 자, 그러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손톱에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손톱이 잘한다고? 손톱에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 보존? 3년간 뭐 안 자르면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3년에 5년간 안 자르면 되고. 또 교부가 문제가 돼요. 교부가 뽑아야 돼. 뽑아야 돼요. 교부해 주려면 이거를 뽑아서 줘야 돼. 새끼 엄지 손가락 하나 뽑고. 네. 계약은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뽑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손톱은 안 되겠다. 너무 급하더라도 손톱은 안 되고 뭐 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필수 기재 사항은 넣으면 돼요. 이 필수 기재 사항이 암기법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각 단원마다 각 테마마다 지금 암기법이 다 하나씩 있잖아. 지금 다 암기해야 돼. 이런 거.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계약서 이렇게 이 정도 보고 밑줄 한번 꺼볼게요. 55페이지에 보시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라고 해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전.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 나오죠? 개업 밑줄 긋고 의무자입니다. 작성해야 될 의무자예요. 개업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아무 때나 작성하는 거 아니죠. 중개가 완성이 돼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거래계약서 작성이라 나와요.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기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죠. 밑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 이 말은 원본을 해도 되고 사본 해도 되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해도 되고 이 말이에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에 한 가지 보존해야 한다. 다만 돼 있죠.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로 보존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정 서식의 존부라고 돼 있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라고 돼 있잖아. 서식 없습니다. 법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필수기 사항이네. 보세요. 9가지 있지요? 이거.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요 사항이. 기본적으로 거래당사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가겠죠.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암기법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한번 볼게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데
거래계약서를 개업이 작성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만약에 수행했다. 같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할 수 있겠죠. 같이 수행을 했다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거기다가 거래계약서에다가 일을 함께 했으니까 그 뜻입니다.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네, 그 정도 보고 쭉 내려가서 자, 밑에 6번에 보시면요. 채무 이행의 보장 이런 말 나오죠. 자, 56페이지에 6번에 이게 뭐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요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보통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나오잖아요. 그 둘 중에서 좀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매수인이 좀 불리하겠습니까? 매수인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는 아직까지 이제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매도인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지. 그걸 매수인을 위한 제도인데 제목이 좀 깁니다.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이지.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해서 첫 번째가 예치 권고라는 말이 있어요. 예치 권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하는 목적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가 될 때까지예요.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등기될 때까지예요. 보통 거래 계약 이행 완료는 등기될 때까지입니다. 자, 이때까지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 사람들을 예치 명의자라고 부릅니다. 개업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일정한 기간 예치기관에다가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예치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치를 해야 돼.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예치된 금액을 이제 수령하는 거지. 수령 시기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 수령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거래 당사자 모두가 뭐 할 때? 거래 당사자가 모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예치 권고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하진 않죠. 하지 않습니다. 자, 예치 권고를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안 하겠죠.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지.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예치 권고하는데, 계약금이라고 하면, 등이라고 하면 계약금이 있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잔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계약금 등이라 불러요. 계약금 등. 그러면
세 가지 반드시 다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잔금만 해도 잔금만 예치해도 됩니다. 근데 계약금 등에는 이 세 가지 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 명의자로서는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개업 말고 누가 있냐면 여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행이에요. 자 은행이고, 두 번째가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채신관서, 그 다음에 공제사업하는 자, 공제사업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전문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입니다. 명의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자, 그러면 이걸 좀 암기해야 되는데, 앞머리를 이제 한번 따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머리를 따니까. 첫 번째가 음보라고 나와요. 음보. 자, 음보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죠. 음보. 자, 그러면은 음보는 누구 동생입니다. 음보는 누구 동생입니까? 음보는 누구 동생이에요? 금보 동생이에요. 금보는 아시잖아. 금보의 성이 뭐예요? 홍금보. 홍금보 아시죠? 홍금보 모르는 사람 있나 여기? 얼굴 보니까 다 알겠구만. 홍금보 모르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네. 홍금보 모르는 사람. 홍금보 동생이 홍은보예요. 홍은보. 음보가 나와요. 음보가 나오는데, 우리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이 이름이 뭐냐면은 은서예요. 은서. 장은서죠. 둘째 딸 장은서는 몇 학년입니까 지금? 1학년이에요.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갈 건데 1학년이에요. 태권 소녀라고 했잖아요. 파란띠라고 했어요. 파란띠 얘기했습니까? 네, 파란띠. 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했어요. 또 굿밤띠도 있고, 뭐 자주색 띠도 있고, 영업적으로 막 띠를 많이 늘려가지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아주 태권도를 좋아해요. 자세가 보통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시범단에 그 사범님이 시범단 해라고 나중에 이양돼 가지고 시범단 있어 막 이렇게 막 넘고 말 시범단 있잖아요. 그거 자세가 보통 자세가 아니래 가지고. 하여튼 은서가 있고, 그럼 은서에 언니가 있어요. 언니 이름 뭐겠습니까? 언니 이름은 금서는 아닙니다. 설마 막 금서겠습니까? 금서는 아니지. 인간적으로 금서는 아니고 뭐냐, 민서라고 했어요. 민서. 장민서라고. 민서는 지금 몇 학년? 6학년이에요. 6학년. 사춘기죠, 막. 사춘기.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춘기. 근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막 오기만 와도 막 저리 가라고 막. 그래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민서는 안 그렇대요. 아직까지. 예. 어릴 때부터 약간 이제 좀 많이 좀 친하게 좀 지냈고, 예. 그래서 관계가 아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번에 이제 민서는 좀 수준이 좀 낮아. 그러니까 수준이.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을 했죠. 민서는 3, 4학년이고 1학년인 은서는 너 3, 4학년이고 그래가지고 둘이 막 같이 놀아. 같이. 그래서 동생 하려고 하는 거 막 언니 자기가 하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민서, 은서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서.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은보가 나오네. 은보의 형은 금보인데, 금보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오늘은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고 1월 달쯤에 나오겠지만 2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자, 은보의 암기법이네. 은보의 신체가 어떻게 된다면 신체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어쩔 수 없다. 음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음보 신체 공전. 이렇게 예치 명의자는 음보 신체 공전. 음보 신체 공전. 이렇게 일단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음보 신체 공전. 이걸 암기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음보 신체 공전이 생각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기간은 어디에다가 예치할 거냐면은,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요.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게 예치기관이에요. 예치기관. 이것도 이제 앞머리를 따면은, 금공신. 이래 되는 거네요. 그죠? 금공신. 금공신. 자, 그래서 계약금 등 예치명의자, 예치기간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요 예치명의자 있죠. 예치명의자 중에서 개업부터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부터 해가지고 음보 신체 공전 요 7명이네. 그죠? 자, 요 사람들 중에서 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맡기기에 좀 불안한 사람. 누굽니까? 개업입니다. 아무래도 개업이 되겠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요. 개업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에는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의무가 없고 의무가 발생되는 게 없어요. 규정된 것이. 그러니까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세 가지 의무가 발생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이 개업이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 예치금이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요. 왜 분리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야 된다. 왜? 설마 빼쓰겠습니까? 설마 쓰겠습니까? 쓰진 않겠죠. 자기가 쓰진 않는데 이제 5월 말에 보면은 막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 그렇죠? 막 대출이며 뭐 카드 값이 다 빠져나 자동이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있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떻게 인출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인출 불가. 거래 당사자가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 인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거래 당사자 둘 다가 동의하면 인출해도 됩니까? 됩니다. 그렇잖아요. 써서 100만 원 뽑아가지고 소고기도 좀 사 먹고 피곤하니까 해라 그러면 하면 돼요. 인출 동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얼마에 대해서 몰라.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자, 예치금이 10억이면 10억이고 그죠? 10억만큼 5억이면 5억만큼 예, 그 금액만큼 해당하는 보증 설정을 하래잖아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증 설정 의무적으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2억 원, 1억 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 이게 누구의 의무? 예,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의 의무입니다. 세 가지. 자, 이렇게만 하시고 밑줄 안 꺼볼게요. 거기 56페이지 됐고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치 공고란 말 나오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돼 있고 주어가 목적은 거래 안전 보장입니다. 뭐에 대해서?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계약금 등 이래 부릅니다. 계약금 등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공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치 공고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자, 예치 명의자 나와 있네. 그죠? 예치 명의자는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우리 암기법은 은보, 신체, 공전이죠. 이거 지 맘대로 돼 있네.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공제사업,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은보, 신체, 공전. 그렇게 암기합니다. 은보, 신체, 공전. 자, 양가로서 한번 예치기관으로서는 금공신 이렇게 암기했어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이렇게. 자, 양가로 4번에 자,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의 의무가 세 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에 재산분리 관리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밑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하래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 개업의 의무. 자, 그 밑에 줄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인출 불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급 보장 의무로서 자, 끝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 그 예치금이 되겠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을 하고 관계, 그 밑에 줄에 관계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 증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누구 명의로?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58페이지인데 금지행위 몇 가지만 해볼게요. 금지행위 58페이지에 보면은 금지행위라고 해가지고 거기 33조입니다. 얘가 33조. 자, 33조의 금지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라고 규정이 났는데 밑줄 한번 읽어볼게요. 33조 1항이 있고 33조 2항이라는 게 있는데 33조 1항에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예요. 개업 등. 33조 1항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고 그 밑에 줄에 33조 2항은 누구든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3조 1항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고 그 밑에 줄에 2항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우리 법상의 이 금지행위 규정으로서 적용받는다는 얘기지. 그죠? 58페이지에 거기 금지행위 있죠. 제목. 자, 33조 제1항에 있는 금지행위 몇 개만 볼 건데 일단은 33조 제1항입니다. 자, 금지행위인데 일단 1항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인데 여러분들 개업 등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개업 등이라고 하면 알아두셔야 되는데 등이 붙었잖아요. 그죠? 개업 등이라고 하면은 요 안에 몇 명 들어가 있냐면 5명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업이 있습니다. 개업 등이니까 개업이 있겠죠. 두 번째는 누가 있겠습니까? 소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보조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있냐면 법인의 임원이 있어요. 임원. 법인의 임원 있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이렇게 5명. 그러니까 개업 등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나야 돼요. 이 사람들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이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고? 개업 등입니다. 개업 등. 자, 금지행위 첫 번째가 우리 제목이 매매업이라는 거예요. 매매업. 자, 매매업. 제목입니다. 매매업. 제목을 붙이면 매매업이에요. 그러면 조문이 어떻게 있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 행위구나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면은 5가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토, 건, 입,
관공, 토지건축물, 임무,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말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거를 개업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중개대상물 맞죠? 아파트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걸 해야 뭐가 돼? 돈이 돼요. 그걸 해야. 5억짜리가 원래 시세 5억짜리인데 너무 급한 나머지 4억에 내놨다. 그래가지고 샀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5억에 파는 거야. 그걸 계속 하는 거지. 그게 매매업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 그죠? 이거를 자기 명의로 사면은 불법입니다. 위반이에요. 위법이에요. 자기 명의로 사면. 개업 자기 명의로 사면. 가족이나 이제 친구나 가족 명의로 사야 돼요. 그러면 적업한 겁니다. 중개를 해준 거라고 보면 되고. 일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하는 거는 금지 행위이다 이 말이지. 토건 입광고. 자, 매매를 업을 하는 건 금지입니다. 매매를. 근데 만약에 토건 입광고 중개상물에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행위입니까?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행위 아닙니다. 금지 행위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해야 돼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거지 금지 행위로 규정한 거지 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는 건 금지 행위로 규정된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금지 행위 아닙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여기 자동차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를 매매로 업으로 하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예, 경업 제한이 없다 했잖아. 우리 개인들 있죠. 개인들 법인은 못하지만, 예, 법인이 만약에 이걸 했다. 법인이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으로 처벌되는 거죠? 그렇죠. 경업 위반. 여러분들은 뭐 지금 지금 바로 내일 시험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10개월씩 막 공부해도 뭐 대답 잘 못하는데 바로 어떻게 대답이 나. 그러니까 법인이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로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로 처벌되는 게 아니고 겸업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업무니까. 금지 행위는 아니에요. 금지 행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부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면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개업과의 협력이네. 무등록개업과의 협력이네. 무등록개업이 누굽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잖아요, 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무등록이에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알면서예요.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여기 알면서죠. 중개 의뢰 받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 행위 한 거예요. 그 무등록한테 중개 의뢰 받거나 아니면 그 무등록한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예요. 둘 중에 한 가지 금지 행위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금지 행위 한 겁니까? 금지 행위 한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야 돼요. 내가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몰랐다고 모르고 중개 의뢰를 받았다. 금지 행위 한 거 아닙니다. 자, 무등록개업인 사실을 내가 모르고 한 100여 차례 의뢰받았다. 수십 차례, 100여 차례 모르고 의뢰받았다. 금지 행위 한 겁니까? 100여 차례 좀 많이 받았네.
금쟁이 한 겁니까? 아니라고 해야 돼요. 100여 차례 받든 뭐 한 차례 받든 두 차례 받든 몰랐다고. 몰랐으면 금쟁이 한 거 아니라고 해야 돼. 그게 딱 명확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딱 개념이 딱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무등록교육은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중개 의뢰를 알면서 받았는데 계약이 체결 안 됐어요. 금쟁이 한 겁니까? 네. 계약 체결 안 됐잖아. 무등록교육은 사실을 알았어. 의뢰를 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고. 금쟁이 한 겁니까? 금쟁이 한 겁니다. 왜? 알았잖아. 무등록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알면서 의뢰받는 순간 금쟁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는 무관한 거지. 계약 체결이 안 됐다, 뭐 대가를 뭐 지급하는 걸로 하지도 않았다, 다 금쟁이 한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한 초과수수라고 있어요.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초과수수.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초과수수. 이게 뭐냐면 사례, 증여, 대표적으로 사례비,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자, 여기서 사례비, 증여, 그 다음에 수고비, 식사비, 뭐 어떤 명목 불문이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줬다, 받았다, 뭐 그냥 합의해서 받아도 좋다고 해가지고 받았다. 어떠한 명목을 불문합니다. 명목 불문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뭘 해주고 받는 보수예요?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 말고 어떤 보수가 있어요?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 말고 다른 업무 해주고 받는 거 있잖아. 겸업. 다른 업무 해주고 받는 보수 있잖아. 그죠? 그 보수는 이 금지 행위하고는 관계없는 보수입니다. 많이 받아도 관계없다고. 능력권. 근데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를 받아야 돼요. 자, 초과.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죠. 초과하지 않으면 금지행위 한 거 아니잖아. 그죠? 법정 한도 내에서 받았으면 금지행위 한 게 아니죠.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뭘 받았어? 금품이잖아요. 돈 당연히 안 되죠. 법정 한도 초과해가지고. 물건도 안 됩니다. 물건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미술작품 이런 거 있습니다. 미술작품 시험 문제 보면 미술작품. 자, 미술작품 한 점을 초과해가지고 받았다.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겁니다. 미술작품 안 되죠? 동양화 이런 거 안 되잖아. 서양화는 안 되지. 뭐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 되겠나? 행운의 열쇠 이런 거. 행운의 열쇠 이런 거 뭐 쇠꼬쟁이로 만들겠습니까? 설마? 금덩어리로 만들겠지? 자, 고려청자 이런 거는 시험 나옵니다. 고려청자. 법정 한도 내에서는 괜찮지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 말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물건 안 됩니다. 법정 한도 내에서는 괜찮죠.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그대로 돌려줬어요.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겁니다. 왜? 받는 순간 금지예요. 받았는데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났어요. 사후에. 금지행위 한 겁니까? 한 겁니다. 받았으니까. 야. 자, 이제 뭐 할 게 없네. 할 게 자,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틀려주고 해줘야 사람이 뭐 지금 해야 되는데 틀리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한 개하고 맞춰야 되겠네 지금. 거짓된 은행.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은행이지. 거짓된 은행.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에요. 그게 이제 중개상물 자체가 수도 있고 가격, 주변 입지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은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래한 거다. 백화점이 올라온다고 해서 거래한 거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적어도 그 조건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된 은행을 한 거죠. 말과 행동.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 안 한 것도 거짓된 은행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자 같은 거, 중대한 하자 같은 거 말해줘야 되는데 말 안 했잖아. 자, 그래가지고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고? 그르치게 했어. 의뢰인의 판단을. 안 그래도 뭐 흐리멍텅한데 지금. 그르치게 판단을. 이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일단은 제재가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재가 똑같아요. 이 네 가지가. 암기법이 있겠죠. 암기법이. 일단 이 네 가지만 할게요. 네 가지만. 이 네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업 등에 적용되는 금지 행위가 10가지예요. 10가지. 10가지, 6가지 더 있네. 그죠? 4가지에다가 6가지가 더 있어요. 10가지가 개업 등에 적용되는 거다. 근데 이 4가지가 제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법이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금지 행위 여기까지 보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그 관련 내용만 밑줄 그어 볼게요. 58페이지에 보시면 33조 제1항에 보면 거기 자 개업 등이라고 돼 있네. 그죠? 개업 등 해가지고 밑줄 그어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임원 및 사원 돼 있죠. 임원, 사원, 그 다음에 소속 나와 있고 보조원 5명 되겠습니까? 이 5명이 개업 등이라는 거. 개업 등 하면 이 5명 떠올라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거짓된 은행이 먼저 나왔네. 그죠? 거래상의 중요사항 나왔고 거래상의 중요사항 밑줄. 기본 조문을 충실하게 암기하셔야 돼.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 침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묵 포함.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단을 그르치게. 되겠죠? 이 정도 보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게 중개보수 실비초과 수수입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명목 불문입니다. 보수,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중개보수를 말합니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 한도 초과죠. 초과해서 뭘 받았어? 금품 수수, 금품 받는 행위.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중개대상물 매매업. 매매업이죠. 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하는 거 금지고. 동그라미 4번이네. 그죠? 등록하지 아니한 중개업 영위하는 자. 예. 무등록이죠? 무등록 개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서? 알면서 동그라미예요. 몰랐다면 관계없고 알면서 어떻게 했냐? 중개를 의뢰받거나 중개 의뢰받거나 한 가지. 그리고 그 옆에 명의 이용. 자기 명의 이용. 그래서 무등록과의 협력 행위. 요 네 가지. 요까지. 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1월달에 볼게요. 1월달에 보고 다음 주에는 바로 62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하고 중개보수 이렇게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이 있다고 하던가요? 다음 주에? 모르고 일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12월. 다음 주에 수업이 없죠?
12월 2일 목요일. 다음 주 있어요? 돼 있어요? 이렇게 올리세요. 12월 2일 목요일. 시간표에는 2년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시간표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확인. 네. 자, 일단은 학원에 다시 한번 시간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보고 그죠? 예, 다음 주 만약에 없으면 예, 그 다음 주에 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따로 뭐 이런 복습할 필요는 없네 그죠? 뭐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고 대답 잘하셨고 내일 바로 뭐 시험 치러 가도 되고 중개사법만 되겠다.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겠고.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